자, 오늘 드디어 이제 반도체 조금 이제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경험하는 그 기회가 전자회로 때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전자회로 실험도 물론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전기전자 재료도 있고, 반도체 공학 수업도 있죠. 여러분 혹시 반도체 수업, 공학 수업도 듣는 사람 있습니까? 3학년 때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성만이 교수님? 누구? 성만이 교수님. 아, 그래서 이제 그 강좌, 유현영 교수님. 또 반도체 디바이스 공학이나 반도체 공학 수업 들은 학생 있습니까? 누구 수업 들은데요? 성만이 교수님요? 그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때 증후관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래. 자, 이게, 우리가 그 반도체라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많이 들어가는 곳이 삼성전자, 뭐 이렇게, LG전자, 이렇죠. 그리고 우리 과 졸업생 분포를 보면 대기업에 취직을 참 많이 하는데, 삼성, LG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삼성, LG에 들어갔다가 또 하이닉스도 있죠, 그죠? SK 하이닉스도 있고 들어갔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다른 회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반도체는 그 원리적으로는 전기가 조건에 따라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그런 재료들인 거죠. 재료들이고 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이 전자회로하고 그 반도체 공학 이런 수업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성전자공학 여러분 다 배우셨죠? 2학년 때. 그죠? 물성전자 할 때도 PN 접합 다이오드를 여러분 너무나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잘 배워서 아마 그 반도체를 접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을 조금 좀 더 중점을 더 해보자 합니다. 자, 이 자료가 제일 우리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보여줬던 그 자료입니다. 보면 자, 전기가 상황에 따라 흘렀다 안 흘렀다 한다면 그랬을 때 자,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적절한 전하 밀도로 전하가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 상황이 발생합니다. 외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외부 상황은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 전기장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전하가 쫙 당겨와서 그 전하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음의 전압을 주위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 양의 전하가 다가와서 그쪽에 양의 전하가 많아지는 그래서 스위칭이 되는 그런 필드 이펙트가 바로 전기장에 의한 반도체에 켰다 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집적회로 소자들은 바로 이 필드 이펙트에 의해서 켰다 껐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집적회로. 그래서 전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체하고 전원체를 지금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고, 그 전원체에 있는 상태에서 걔는 전류 흘리진 않지만, 전기장 분포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가 빛이 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실리콘이 많이 쓰이느냐 하면, 다른 특성이 좋기도 하지만, 실리콘은 산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전원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실리콘 자체는 반도체인데 얘가 산화되었을 때 좋은 전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을 특별히 더 많이 쓰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 이게 최초의 트랜지스터인데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게르마늄으로 절모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절모늄 만들어졌는데 보면 여기에 이제 밑에 포인트 컨택을 해서 여기에 이제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소자로 이제 이게 초기 반도체 소재인데 보면 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얼핏 생각에 선을 좀 꼬아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돌돌돌 말아놨죠,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말아놨을까요? 이런 생각에. 배선을 이렇게 꼬아두면, 얘가, 온도나 충격이나 이런, 외부 자극에 의해서,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때, 이런, 배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서 전화기 선을 보면, 그래 돼 있죠. 그 전화기 꼬아 있는 것도 다 특허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걸 왔냐면,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그 트랜지스터는 게르마늄, 졸마늄인데, 얘가 좋은 반도체이긴 한데, 얘가 산화되었을 때, 졸마늄 옥사이드, 게르마늄 옥사이드는 좋은 절연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성을 약간 또 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이, 온오프가, 트랜지스터로서, 일단 우리 반도체로서 많이 쓰인 이유가 산화시켰을 때 좋은 절연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이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초기 전하가 적절한 전하밀도 또 분포되어 있을 때 불순물은 우리가 억지로 주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주입을 해서 이 반도체에다가 살짝 뭐를 아이온 빔이라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프로세스 공학 이런데 혹시 수업을 듣게 되면 우리 반도체에다가 이온을 주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온을 주입하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전자빔을 쏘듯이 이온빔을 쪼여줘서 특정한 부분만 우리가 불순물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족 실리콘에다가 5족을 넣어주면 전자가 남고 그 다음에 3족을 넣어주면 하나의 전자가 모자라는 그런 형태가 돼서 P타입이냐 N타입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불순물입니다. 다음에 빛이 들어가면 이 없던 전자가 생깁니다. 전자가 생기면서 전자와 전공이 생기면서 반도체는 광전류가 생깁니다. 광전류 생겨서 빛에 의해서도 안 흐르던 전류가 빛이 딱 조여지면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워질 때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것들 있죠. 거리에 일일이 스위치 다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두워질 때 가로등 켜지는 거는 거기 센서가 달려있어서 어두워지면 저항이 커져서 전체 회로가 달라져 꺼진 형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가장 쉬운 예인데 한번 가장 그냥 가장 기본 회로로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빛에 반응하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빛이 쪼여지면 아까 전류가 좀 더 잘 흐르는 성질이 되면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저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빛이 요게 꺼지면 저항이 커지는 재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재료가 있으면 저항이 줄어들면 여기서 Vout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Vout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저항이 줄어들면 여기 전압은 커지겠죠.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빛이 없어짐으로써 커지면 Vout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게 Vout이 되는데 Vout이 커질 때는 얘가 빛이 ON, 꺼졌을 땐 OFF, ON, OFF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회로를 잘 알지만 전압이 커질 때 켰다 껐다 한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V 레퍼런스를 하나 달아놓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해 주면 여기에 Vout을 해주면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이 이 레퍼런스보다 높으면 Vout은 하이가 나오고
다음에 요 V 아웃이 낮으면, 레퍼런스보다 낮으면 로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빛에 반응하는 그런 회로의 구성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는 적절한 상황에서 빛에 의해서 저항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그런 성질도 있습니다. 다음 화학약품. 화학약품은 여러분 집에 도시가스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유독가스가 나왔다. 그럼 그 유독가스가 노출되었을 때 반도체 재료가 또 저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은 원리로 이거를 화학약품 등에 의한 도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화학약품이 있다 없다 판별하는 그런 재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센서들이 이제 이런 반도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반도체 기반으로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가는 사이트가 엘레파츠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무슨 후원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반도체 부품이 있잖아요. 반도체 부품들이 제가 올려놨는데, 보면 MCU, NPU 뭐 돼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광 반도체, 다이오드, TR,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파워 관리 IC, 뭐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일반 반도체 부품 아니라 센서 봐도, 여기 보면 광 센서, 초음파 센서, 위치 인식, 힘 센서, 가스 센서, 온도 센서, 전류 센서, 이민 센서, 이런 센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센서가 많은데, 이 센서에 대해서 한 학기 내내 배울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센서는 어떤 작용으로 이 광 센서가 되고, 이 초음파 센서는 어떤 작용으로 초음파 센서가 되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전자 재료에서 많이 배운 원리가 다 정리가 됩니다. 초음파 센서는 여러분 피해서 효과, 그리고 광 센서는 지금 반도체. 아직 제렌체 금속에서 우리가 많이 했지만 반도체 재료는 이런 많은 특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굉장히 유용한 반도체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반도체 재료를 이제 많이 느껴보는 거는 이런 재료 저런 재료 있다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은 조금 비교하는 걸 좀 더 얘기할 거거든요. 에너지 밴드 이론은 여러분 배웠죠, 그죠? 이제 에너지 밴드 이론이 딱 나오지 않아요? 제가 자세한 계산은 모르지만 규칙성, 그리고 결정 구조 안에 있는 전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슈레딩거 이퀘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 때문에 허용된 에너지 D가 결정 구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밴드 이론은 다르게 하면 전자 구름의 겹친 관계.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 밴드를 결정 구조에서 계산하는 것을 주로 하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긴 한데, 그런 전자구름이, 원자의 전자구름이 어떻게 겹쳐가지고 얘가 S 오비탈을 통해서 가느냐, D 오비탈을 통해서 가느냐, 아니면 S 오비탈에서 D 오비탈을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 전부 전자구름이 겹친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로닉 페니 모델에 따라서 규칙적인 원자들에 따른 전자구름이 기본 에너지 밴드 이론이다 라고 배웠죠, 그죠? 배웠는데 전자구름 겹친 관계 이걸 가지고 에너지 밴드 이론 계산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전자구름 겹친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밴드 티어리라 그러거든요. 밴드 캘큘레이션을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타이트 바인딩 모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타이트 바인딩 모델? 못 들어봤죠? 우리 성만희 교수님 수업 들을 때는, 반도체공학 수업 들을 때 타이트 바인딩 모델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예. 이게 에너지 밴드 이론을 크로닉 페니 모델 수준에서 하고 말고, 이게 저 결정 구조 모양에 따라서 전자구름 겹친 관계, 여기서 계산하는 게 바로 에너지 밴드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이런 이 토표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렇게 그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갭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갭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는 그리고 요 모양 같은 게 지금 요 모양은 x의 제곱 2n분의 합하죠 k x의 제곱의 형태로 포물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갭이 있는 거를 우리가 반도체 혹은 절연체라 얘기합니다. 절연체 얘기하는데 요 크기가 수 일렉트론 볼트 한 3일렉트론 볼트까지 정도가 반도체이고 그보다 큰 경우 5일렉트론 볼트, 6일렉트론 볼트 그런 부분은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라서 보면 인슐레이터는 유사의 거리가 멀죠, 그죠? 멀고 반도체는 인트린식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페르미 레벨이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금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금속에서 최외곽 전자가 있을 때 가장 큰 에너지, 전자 가진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페르미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페르미 에너지 얘기하는데 금속일 때는 갭이 없는 곳에 페르미 레벨이 위치하게 해서 얘가 손쉽게 전류가 물이 차근차근 흐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쫙 흘러가던 그런 상태라서 한번 잘 되는데 이 반도체에서는 보면 요 페르미 레벨이 최외곽 전자 에너지가 허용되지 않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딱 중간에 있는 이유는 여기서 전자가 일반적인 온도에서 약간 여기에서 완벽히 온도가 0일 때, 절도 0일 때 여기까지 채워져 있는데 얘가 유한한 온도일 때는 전자가 여기에서 위로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하고 올라간 거하고 평균이 딱 중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식한 반도체에서는 여러분 물성 전자 때도 배웠겠지만 이 갭 사이에 정중간에 위치한다. 그 얘기는 이렇게 요 위에 우리가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와 전자대가 있는 가전자대와 전자대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를 얘기하는데 이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이렇게 열을 여기 되어서 요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밑에 비어 있는 것과 평균이 딱 중간이라서 요 중간인데 여기에 P타입이라 그런 거는 뭐냐면 홀이 좀 더 많은 겁니다. 외부에서 3족 원소를 넣어줘서 다 4족으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3족으로 약간 넣어주면 전자가 약간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위에 올라간 전자가 좀 모자라니까 결국 평균 에너지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딱 정중간이 아니라 요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간 게 최외곽 전자 에너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정성적 얘기만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자가 5족 원소를 넣어서 전자가 더 많은 걸 넣어주게 되면 좀 더 이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좀 많아서 위쪽에 많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평균이 중간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게 전자가 많을수록 이 페르미 레벨은 이 컨덕션 밴드로 좀 가까워집니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아지면 얘가 이 페르미 레벨이 점점 올라가더니 급기야는 위로 샥 올라가겠죠. 그죠? 위로 샥 올라가면 얘는 반도체가 아니라 도체가 되죠. 그래서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도핑이 많이 된 경우는 이 밴드갭 속에 페르미 레벨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여기 페르미 레벨에 위치한 메탈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중간에 있을 때 중간에 갭이 있을 때는 세미 컨덕팅 하지만 이 페르미 레벨이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메탈릭이 됩니다. 세미 컨덕팅, 메탈, 우리가 페이스 트랜지스터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이 메탈로 이제 메탈릭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도핑이 많이 된 반도체는 금속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의 상황에 따라 흘렀다 안 흘렀다 표현을 할 때 이런 밴드 구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손쉽게 얘기한다 그러고, 여기 세미메탈 있죠, 세미메탈이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요 사이 갭이다 얘기 하거든요. 에너지 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페르밀 위에 있으면 얘는 메탈릭이죠, 그죠? 이게 만약 위에 있으면 페르밀 메탈릭이고 여기서도 메탈릭입니다. 홀에 의한 요쪽 전자 찰랑찰랑 거리니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일단 세미컨덕팅이죠, 그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갭이 있는데 어떤 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면 지금 여기 최고점하고 최저점이 옆에서 보면 얘 겹치기 때문에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갭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1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생각해보면 갭이 있는 거죠. 그죠? 갭이 있어서 얘가 기본적으로 이 메탈처럼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X축이 뭐냐면 우리가 K라는 운동량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운동량. 근데 이제 보면 여기에서 빛을 딱 받으면 탁 올라가는데 빛을 탁 받으면 팍 올라갈 거죠. 그죠?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딱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에너지만 딱 받아서는 안 되죠. 받아서는 안 되고 이게 옆으로 가는 운동량 변화가 있어야 되죠. 델타 K. 그 K가 보면 1로 옮기려 그러면 K 자체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다 보면 이 델타 K를 하게 되면 일단 외력이 작용해야 되죠. 외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방법은 결정이 떤다거나 그리고 실제 빛이 아닌 다른 그 포논이나 이런 다른 이 운동량이 바뀌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갭이 이걸 우리가 세미메탈이라 그러는데 이 보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페르밀 여기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그 운동량을 외부에 줄 수 있는 그런 바이브레이션이 있다거나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게 이제 세미메탈이 여러분이 그 쓰고 있는 그 연필 있죠, 연필 같은 그래파이트가 바로 세미메탈입니다. 세미메탈이라서 얘가 전류가 잘 흐르죠, 그죠? 잘 흐르는데 저게 사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재밌는 특성이 많거든요. 우선은 메탈인데 우리 그 그래파이트나 이런 그 연필은 얘는 세미메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핀 들어봤죠?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들어봤죠, 그죠?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가 4족 원소입니다. 4족 원소. 실리콘이 4족 원소죠. 게르마늄이 4족 원소죠. 그죠? 이 4족 원소에 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게 탄소죠. 그죠? 탄소가 있고, 이 탄소가, 그래파이트가 세미메탈입니다. 세미메탈인데, 얘가 그 탄소 나노튜브라는 거, 그 그래핀이라는 게, 여기에 말려있는 형태라든지,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P타입, N타입 반도체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할 때, 실리콘을 했는데, 비록 처음, 반도체는 게르마늄으로 만들어졌는데, 실리콘으로, 만든 게 상용화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절연체가 좋아서. 근데 그게 있는데, 이, 그래파이트나, 이제, 탄소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경우는, 세미메탈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잘 흐르긴 하지만, 이런 새로운 재료에 관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무궁무진하겠죠, 그죠? 네, 굉장히 무궁무진한 게 여기 전기전자 재료에서 우리가 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재료가
제일 획기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우리 차이점을 본 게 증공관과 트랜지스터거든요. 이 증공관 트랜지스터인데 이 증공관 보니까 여러분 그 집에 부모님 가운데 오디오 앰프 같은 거 취미로 가지신 분이 계시면 집에 한번 오디오 가운데 증공관으로 만든 오디오가 있을 텐데 그 오디오 보면 얘는 지금의 반도체이거든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금속과 전원체에서 잘 설명되는 소자입니다. 소자인데 요거 설명에 반도체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증공관 트랜지스터 반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를 1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1분만 쉬었다가 요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